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추가로 더 듣고 싶다는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여자 사냥꾼 아탈란타의 끝없는 도전. 먼 옛날 그리스 사회에서도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녀 차별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될 정도였지요. 남성만이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여성들은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정치적인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투표권도 없었고 공직에 나가 일을 할 수도 없었으며 사회적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었지요. 여성들에겐 오직 가사와 육아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 시절 그리스 아르카디아에 이아소스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꼭 갖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의 기다림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딸이 태어났거든요. 이아소스 왕은 실망했고 급기야 분노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이아소스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 아니라 쓸모없는 딸이라니. 이 아이를 당장 숲속 깊이 내다 버려라. 딸이라고 버리다니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참 못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신들은 그녀를 지켜주었어요. 특히 아르테미스 여신이 그녀를 눈여겨보았지요. 그리고 암곰 한 마리를 보냈어요. 암곰은 숲속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정성껏 보살피며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곰을 보고 방긋 웃었지요. 어느 날 숲속에서 사냥하던 사냥꾼들이 곰의 품에 안겨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하고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를 구해 자신들의 근거지로 데려왔어요. 그때부터 아이는 사냥꾼들의 틈에서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랐답니다. 어려서부터 산과 들과 숲을 뛰어다니며 사냥하는 법을 배우며 자란 여자아이는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했지요. 남자들도 놓치는 사냥감도 소녀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곤 했어요. 야, 너 대단한걸. 너의 사냥 솜씨는 어떤 남자 사냥꾼에게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탈란타라고 해야겠다. 아탈란타는 동등한 무게를 가진 자라는 뜻이었어요. 이를테면 양팔 저울에
한쪽 접시에 그녀를 올려놓고 다른 접시에 그 어떤 남자를 올려놓아도 남자 쪽으로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아탈란타는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차고 넘쳤어요. 숲속을 뛰어다니던 반인반마 켄타우로스들 가운데 로이코스와 휠라이오스가 아틀란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다가왔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 관심이 전혀 달갑지 않았고 그들의 접근을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아예 남성들과의 사랑도 결혼도 생각지 않았어요. 숲의 여신 아르테미스처럼 순결을 지키며 오로지 사냥에만 전념했지요. 하지만 두 켄타우로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탈란타에게 추근댔고 급기야 폭력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아탈란타는 날쌘 발로 달아났지만 켄타우로스의 속도를 이겨내기 힘들었어요. 도망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한 아탈란타는 달리기를 멈추고 몸을 돌려 켄타우로스의 질주와 마주했어요. 겁먹지 않고 차분하게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 활 시위에 대고 활을 당겼고 정확하게 켄타우로스의 급소를 겨냥해 두 발의 화살을 차례로 날렸어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켄타우로스의 급소에 명중했고 단숨에 목숨을 끊었답니다. 숲속에서 사냥만 하던 아탈란타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 서쪽 칼리돈 왕국에 괴물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찌나 사나운 놈인지 농토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람들까지 마구 들이받아 수많은 이가 희생당했지요. 이놈을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되었지만 수많은 이가 희생당할 뿐이었지요. 칼리돈 왕국의 오이네우스 왕은 멧돼지 사냥에 참여할 사람을 전 그리스에서 모집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탈란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사냥에 참여할 거야. 내 솜씨를 시험해보고 싶어. 지금까지 좀 시시한 사냥만 했던 것 같아. 내가 그리스 최고의 사냥꾼일지도 모르잖아. 그녀는 즉시 활과 화살통을 챙겨 칼리돈으로 갔습니다. 칼리돈의 왕자 멜레아그로스가 사냥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았는데 쟁쟁한 영웅들이 멧돼지 사냥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 드리아스도 있었고 제우스와 레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도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들로 아테네의 왕자인 테세우스, 이올코스의 왕자 이아손, 헤라클레스의 쌍둥이 형제 이피클레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인 펠레우스와
그의 형제 테라몬 등이 사냥에 참여하기 위해 왔답니다. 아탈란타는 유명한 전사들과 함께 사냥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지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여자가 괴물 멧돼지 사냥에 낀다고? 너무 위험해. 사냥은 남자의 몫이라고. 여자가 이 사냥에 참여했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 남자들이 창피라고. 아탈란타는 남자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소리를 듣자 합리적이지 못한 편견과 차별에 불쾌했고 속이 상했지요. 당장이라도 화살을 뽑아 막말을 한 자의 가슴에 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꾹 눌렀지요. 대신 멜레아그로스를 찾아가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냥의 책임자요? 나를 데려가시오. 내가 비록 여자이긴 하지만 난 어려서부터 사냥꾼 틈에서 자랐소. 활 솜씨도 달리기도 힘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소. 나를 받아준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멜레아그로스도 처음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사냥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요. 특히 괴물 멧돼지 사냥이라면요. 하지만 너무도 당당한 아탈란타의 모습을 보고 일단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를 두고 몇 가지 시험을 한 멜레아그로스는 흡족했습니다. 그 어떤 남자 사냥꾼과 비교해도 아탈란타의 힘과 솜씨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탈란타는 실력으로 괴물 멧돼지 사냥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도 몇몇 남자들이 멜레아그로스의 결정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사냥터로 향하는 아탈란타를 비아냥거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탈란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실컷 조롱하고 떠들어라. 사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 그리고 활과 창으로 하는 것이다. 숲속으로 들어서자 괴물 멧돼지가 나타났지요. 남자들이 먼저 달려들어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쏴도 두꺼운 가죽에 튕겨나가고 힘으로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남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탈란타였습니다. 그녀는 화살을 겨누어 정확하게 멧돼지의 급소를 명중시켰지요. 그렇게 멧돼지가 쓰러지자 그제야 뒤로 주춤 물러서 있던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어 멧돼지를 공격했습니다. 사냥의 책임자요 대장장이었던 멜레아그로스는 멧돼지 사냥에
최고 수훈자는 아탈란타라고 선언하고 멧돼지 가죽과 머리를 아탈란타에게 선물했지요. 분명한 결과에 남자들은 입을 다물고 축하의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과 차분한 행동, 평소에 갈고 닦아놓은 실력이 아탈란타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모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올코스의 왕자 이아손이 영웅들을 모았습니다. 흑해 동쪽에 있는 콜키스로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는 모험이었지요. 이아손은 원래 이올코스의 왕자로서 아버지 이아손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삼촌 펠리아스가 권력에 눈이 멀어 이복 형제였던 아이손 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지요. 그리고 이아손도 아버지와 함께 쫓겨났지요. 성인이 된 이아손은 삼촌 펠리아스를 찾아가 왕위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펠리아스는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아손은 멀고 험한 백길을 떠나야만 하는 혹독한 도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아손이 타고 떠난 배의 이름이 아르고우여서 이 모험을 아르고호의 모험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험이라 이아손도 함께 모험을 떠날 용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아르고우의 모험에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웅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탈란타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냈지요. 이번에도 남자들은 아탈란타의 참가를 반대했습니다. 이아손은 칼리돈 멧돼지 사냥에서 이미 아탈란타의 실력을 본 적이 있었지만 함께하는 영웅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아탈란타, 당신이 뛰어난 사냥꾼이면 틀림없소. 칼리돈 사냥에서 당신이 보여준 활약은 대단했소. 하지만 이번 모험은 지난번 사냥과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위험하고 시간도 많이 들지요. 모두 남자인데 아탈란타, 당신 혼자 여자이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소. 아쉽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소. 이 말을 들은 아탈란타는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모욕감까지 느꼈지요. 당신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들과 똑같군요. 정말 실망이요. 그래, 그만두시오. 어디 당신의 모험이 잘 되나 봅시다. 이렇게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만약 그렇게 뛰쳐나간다면 기회는 영영 없겠지요. 아탈란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렇지만 강력하고 끈질기게 이아손을 설득했고, 다른 영웅들의 호의를 얻어내 마침내 아르고호에 올랐습니다. 이아손의 말대로 이올코스에서 콜키스로 가는 여정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며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렘노스 섬에서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50여 명의 영웅들이 시간을 지체하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새 하르피아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요. 그들이 상륙한 땅에서 여러 차례의 전투도 치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탈란타는 차분히 제 몫을 다해 모험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여성 전사였지만 다른 남자들이 걱정하던 문제는 전혀 일으키지 않았고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손에 넣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지요. 아르고의 모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황금 양털을 가지고 이올코스로 돌아온 이아손과 일행은 펠리아스 왕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던 펠리아스가 약속을 어기자 이아손을 따라왔던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가 마법을 써서 펠리아스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운동 경기를 성대하게 여는 관행이 있었지요. 아르고의 모험에 참여한 영웅들은 여러 종목에서 서로 경쟁하여 기량을 뽐냈습니다. 아탈란타가 여기에 빠질 리 없겠지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종목에 도전했습니다. 서로 맞붙어 힘을 겨루는 레슬링 경기였지요. 남자들은 아탈란타의 참가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여자가 남자들과 레슬링을 한다고? 그게 되겠어. 활속이라면 모를까 힘으로는 안 될 텐데. 하지만 아탈란타는 힘에서도 남자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탈란타. 그녀는 예선전에서 차례차례 상대를 눕히더니 결승전에서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를 만났지요. 그는 트로이아의 최고 전사인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두 펠레우스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아탈란타가 펠레우스를 제압하고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아탈란타에게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합리적인 설득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겨내고 남자들에게 전혀 눌리지 않고 놀라운 성취를 이룬 아탈란타에게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개미 인간들의 왕 아이아코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뭘까요?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서
꼽으라면 아마도 트로이아 전쟁이 가장 먼저 꼽힐 겁니다. 트로이아의 젊은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 땅 스파르타에 와서 아름다운 헬레네를 유혹하여 트로이아로 데려가자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우스가 아가멤논과 함께 그리스 연합군을 구성해서 트로이아로 쳐들어갔습니다. 파리스에게 아내를 빼앗긴 모욕을 갚아 명예를 회복하고 아내를 되찾아오려는 전쟁이었지요. 물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요. 트로이아의 목마작전도 유명합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도무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리스의 지혜로운 전사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그 안에 최고 정예 전사들을 숨긴 후 다른 그리스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간 것처럼 꾸민 겁니다. 전쟁이 끝난 줄로 생각한 트로이아인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트로이아 목마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 한 가운데 세워두고 큰 잔치를 벌였지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두 술과 승리감에 취해 널브러져 있을 때 목마에 숨어있던 전사들이 몰래 나와 성문을 열고 트로이아의 도성 바깥에 매복한 그리스 병사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자 엄청난 사륙전이 벌어졌지요. 그렇게 트로이아가 멸망했습니다. 전쟁에서 오디세우스의 활약이 눈부셨지만 가장 탁월한 전사는 단연 아킬레우스입니다. 비록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하고 파리스의 화살에 뒤꿈치를 맞아 숨을 거두었지만 그가 최고의 전사임은 분명합니다. 그가 트로이아의 성벽과도 같은 파리스의 형,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를 쓰러뜨림으로써 전쟁은 이미 그리스의 승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는데 아들의 몸을 불멸의 신과 같이 만들려고 스틱스 강에 담갔습니다. 하지만 발꿈치를 잡고 물에 넣는 바람에 그곳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약점을 가리킬 때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이끌고 온 병사들을 미르미돈의 전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미 전사들입니다. 그리스어로 개미를 미르맥스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개미들이 날카로운 입을 딱딱거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로 단단한 갑옷을 입은 군인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처럼 미르미돈의 전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열을 갖추고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미르미돈의 전사들은 그리스 최강의
강철 부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르미돈인들은 개미였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스 강물의 신 가운데 아소포스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이기나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지요.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신한 후 그녀를 낚아채더니 아테네 앞 바다에 있는 오이돈의 섬으로 데려갔어요. 마침 이 모습을 본 코린토스의 왕 시시포스는 딸을 찾아 헤매는 아소포스에게 알려주었어요. 아소포스는 부랴부랴 제우스를 쫓아가 딸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쳤지요. 하지만 제우스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이기나를 데려가려는 제우스와 딸을 되찾으려는 아소포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지요. 아소포스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했지만 힘으로는 제우스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우스가 던진 번개를 맞고 아소포스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뒤부터 아소포스의 강 바닥은 시커멓게 되었답니다. 아이기나는 오이논의 섬에서 제우스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기나는 아버지와 이별을 한 것이 슬펐나 봅니다. 아이의 이름을 아이아코스라고 붙였는데 마치 슬피 우는 소리를 흉내낸 것 같지요. 아이아코스는 섬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어른이 되어서는 오이논의 섬의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섬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제우스는 아이기나와 아이아코스를 무척 사랑했고 아꼈기 때문에 종종 아이기나 섬을 찾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진노했습니다. 아이기나 섬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지요. 순식간에 섬 전체에 역병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갔고 심지어 커다란 용까지 나타나 사람들을 집어삼켰어요. 마침내 아이아코스와 아이기나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기나와 아이아코스는 절망 가운데 제우스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울부짖었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우스는 섬의 중앙에서 자라나던 떡갈나무 아래에 기어다니는 개미들에게 마법을 불어넣었습니다. 개미는 갑자기 쑥쑥 자라나더니 모두 사람이 되었지요. 아이아코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미 인간들은 아이아코스 앞으로 몰려들었고 신이 난 아이아코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미 인간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했지요.
황폐했던 나라는 개미 인간들의 노력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아이아코스는 그들과 함께 아이기나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나갔어요. 특히 아이아코스는 합리적인 법을 세우고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신들의 뜻을 헤아리며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공정성과 경건함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 아이기나 섬으로 사절을 보내 아이아코스의 현명한 판결을 얻으려고 했지요. 심지어 신들도 그에게 의견을 묻곤 했으며 지혜롭고 정의롭고 경건한 아이아코스를 존중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델피의 아폴론 신전을 찾았습니다. 펠롭스가 스팀팔로스를 찢어 죽여 그리스 땅 이곳저곳에 뿌렸기 때문에 제우스가 화가 났던 겁니다. 아폴론의 여사제는 아이아코스의 기도만이 제우스의 노여움을 풀 수 있다는 신탁을 내렸고, 실제로 아이아코스가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자 가뭄이 그쳤다고 합니다. 아이아코스는 아버지 제우스에게 감사의 표시로 신전을 지어 바쳤지요. 또 한 번은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아이아코스를 찾아왔습니다. 트로이아 성벽을 같이 쌓자고 제안했지요. 이들은 제우스에게 반란을 꾀하다가 벌을 받게 되었는데, 트로이아의 왕 라오메돈의 노예로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라오메돈은 두 신에게 트로이아의 성벽을 단단하게 쌓으라고 지시했어요. 고민하던 두 신은 어떤 일이든 원칙대로 일하는 아이아코스와 성실한 개미 인간들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대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네. 개미 인간들이 그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빠른 속도로 튼튼하게 성벽을 쌓을 수 있을 거야. 아이아코스는 신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가장 씩씩한 장정들을 선발하여 배를 타고 트로이아로 향했지요. 포세이돈과 아폴론, 아이아코스는 세 부분으로 구역을 나누어 트로이아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갑자기 세 마리의 커다란 뱀이 나타나 돌진하며 성벽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쌓은 성벽을 타고 올라오던 뱀은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는데, 아이아코스가 쌓은 성벽으로 왔던 놈은 성공을 했지요. 이 희한한 광경을 보던 아폴로는 아이아코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이아코스, 이것은 트로이아가 장차 그대의 자손들에 의해 정복된다는 뜻이네. 임무를 완수한 아이아코스는 아폴론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아이기나 섬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아이아코스는 엔데이스와 결혼했지요. 엔데이스는 영웅들의 스승인 켄타우로스족의 현자 케이론의 딸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씩씩한 두 아들이 태어났지요. 펠레우스와 텔라몬입니다. 아이아코스는 바다의 신 네레우스의 딸 프사마테와도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포코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지요. 아이아코스는 펠레우스와 텔라모보다 포코스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자 엔데이스의 두 아들은 포코스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자칫하다가는 왕위를 포코스가 물려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은 포코스에게 사냥을 가자며 숲속으로 데려간 뒤에 죽여버렸어요. 권력욕과 질투심이 일으킨 끔찍한 일이었지요. 펠레우스와 텔레몬은 실수로 포코스를 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아이아코스는 속지 않았고 극대노를 했습니다. 법을 존중하고 공정하기로 소문난 그였으니 아들이라고 봐줄 리 없겠지요. 사형을 언도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펠레우스와 텔라몬은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 아이기나 섬을 도망쳤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두 아들은 갖가지 모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에서 멜레아그로스가 괴물 멧돼지 사냥을 위해 용사들을 모은 거 기억하지요? 그때 두 형제도 참가했습니다. 그 사냥에서 만난 이아손과 함께 황금 양털을 찾으러 아르고우의 모험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형제는 최고의 여걸 아탈란타와도 만났겠지요. 그리고 텔라몬은 헤라클레스와도 함께 트로이아에 가게 됩니다. 라오메돈 왕을 응징하기 위해서였지요. 라오메돈은 포세이돈과 아폴론에게 트로이아 성벽을 쌓으라고 지시했는데 두 신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노한 아폴로는 트로이아에 역병의 화살을 날렸고 포세이돈은 거대한 바다 괴물을 보냈지요. 라오메도는 진노한 두 신을 달래기 위해 자기 딸 헤시오네를 바다 괴물의 먹이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트로이아에 왔던 헤라클레스가 헤시오네를 구해줍니다. 라오메도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헤라클레스에게 신들에게서 받은 말을 주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헤라클레스가 트로이아를 침공했던 겁니다. 헤라클레스는 50명이 노를 젓는 함선 18척에 전사들을 가득 싣고 트로이아를 공격했어요. 이때 텔라몬이 함께였던 겁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의 전사들이 성벽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성벽을 부수고 도성 안으로 들어간 것은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텔라몬이었습니다. 성을 함락하고 나자 헤라클레스는 화가 났습니다. 텔라몬이 자기보다 먼저 성으로 들어가 전공과 명예를 가로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가 칼을 들고 텔라몬을 죽이려고 하자 텔라몬은 얼른 돌을 모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텔라몬, 지금 뭐 하는 건가? 헤라클레스, 이 승리는 오롯이 그대의 것이다. 난 그대의 아름다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마련하는 것이지. 이 말을 듣고 헤라클레스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텔라몬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죽을 뻔했던 헤시오네를 텔라몬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텔라몬은 목숨을 건졌고 헤라클레스와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요. 지혜로운 대처가 텔라몬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폴론이 아이아코스에게 했던 예언, 트로이아가 그대들의 자손들에 의해 정복된다는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폴론의 예언은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이아코스의 자손이 참전하게 되지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와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트로이아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 전사들 가운데 최고의 전사로 꼽히지요. 특히 아킬레우스는 개미 인간들, 즉 미르미돈 전사들과 함께 참전하여 독보적인 전과를 세웁니다. 비록 아킬레스와 아이아스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승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트로이아 함락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아들, 그러니까 아이아코스의 증손자인 네오프톨레모스가 트로이아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전사로 합류합니다. 그는 트로이아 목마 안에 숨어있던 최정예 전사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아이아코스, 그대의 자손들에 의해 장차 트로이아가 정복될 것이다. 라는 아폴론의 신탁은 이렇게 완결됩니다. 아니, 한 사람을 더 넣어야겠군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트로이아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스를 2차례나 침략하며 괴롭히는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아킬레우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아이아코스의 손자이니 알렉산드로스 역시 아이아코스의 자손 중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로스는 아폴론의 신탁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사람인 겁니다. 참고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트로이아를 정복했던 또 하나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자손이고요. 어머니 쪽 혈통으로 보나 아버지 쪽 혈통으로 보나 알렉산드로스는 트로이아 땅을 정복할 운명과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이아코스가 죽자 아이기나 섬 사람들은 애도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아케이온이라는 신전을 지어 그를 그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아이아코스의 정의감과 지혜를 높이 사서 미노스와 라다만토스와 함께 저승세계의 심판관으로 삼았지요. 그는 특히 유럽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의 혼백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여자 사냥꾼 아탈란타의 끝없는 도전. 먼 옛날 그리스 사회에서도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녀 차별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될 정도였지요. 남성만이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여성들은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정치적인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투표권도 없었고 공직에 나가 일을 할 수도 없었으며 사회적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었지요. 여성들에겐 오직 가사와 육아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 시절 그리스 아르카디아에 이아소스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꼭 갖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의 기다림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딸이 태어났거든요. 이아소스 왕은 실망했고 급기야 분노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이아소스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 아니라 쓸모없는 딸이라니. 이 아이를 당장 숲속 깊이 내다 버려라. 딸이라고 버리다니.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참 못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신들은 그녀를 지켜주었어요. 특히 아르테미스 여신이 그녀를 눈여겨보았지요. 그리고 암곰 한 마리를 보냈어요. 암곰은 숲속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정성껏 보살피며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곰을 보고 방긋 웃었지요. 어느 날 숲속에서 사냥하던 사냥꾼들이 곰의 품에 안겨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하고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를 구해 자신들의 근거지로 데려왔어요. 그때부터 아이는 사냥꾼들의 틈에서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랐답니다. 어려서부터 산과 들과 숲을 뛰어다니며 사냥하는 법을 배우며 자란 여자아이는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했지요. 남자들도 놓치는 사냥감도 소녀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곤 했어요. 야, 너 대단한걸. 너의 사냥 솜씨는 어떤 남자 사냥꾼에게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탈란타라고 해야겠다. 아탈란타는 동등한 무게를 가진 자라는 뜻이었어요. 이를테면 양팔 저울의 한쪽 접시에 그녀를 올려놓고 다른 접시에 그 어떤 남자를 올려놓아도 남자 쪽으로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아탈란타는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차고 넘쳤어요. 숲속을 뛰어다니던 반인반마 켄타우로스들 가운데 로이코스와 휠라이오스가 아틀란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다가왔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 관심이 전혀 달갑지 않았고 그들의 접근을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아예 남성들과의 사랑도 결혼도 생각지 않았어요. 숲의 여신 아르테미스처럼 순결을 지키며 오로지 사냥에만 전념했지요. 하지만 두 켄타우로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탈란타에게 추근댔고 급기야 폭력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아탈란타는 날쌘 발로 달아났지만 켄타우로스의 속도를 이겨내기 힘들었어요. 도망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한 아탈란타는 달리기를 멈추고 몸을 돌려 켄타우로스의 질주와 마주했어요. 겁먹지 않고 차분하게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 활 시위에 대고 활을 당겼고 정확하게 켄타우로스의 급소를 겨냥해 두 발의 화살을 차례로 날렸어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켄타우로스의 급소에 명중했고 단숨에 목숨을 끊었답니다. 숲속에서 사냥만 하던 아탈란타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 서쪽 칼리돈 왕국에 괴물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찌나 사나운 놈인지 농토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람들까지 마구 들이받아 수많은 이가 희생당했지요. 이놈을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되었지만 수많은 이가 희생당할 뿐이었지요. 칼리돈 왕국의 오이네우스 왕은 멧돼지 사냥에 참여할 사람을 전 그리스에서 모집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탈란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사냥에 참여할 거야. 내 솜씨를 시험해보고 싶어. 지금까지 좀 시시한 사냥만 했던 것 같아. 내가 그리스 최고의 사냥꾼일지도 모르잖아. 그녀는 즉시 활과 화살통을 챙겨 칼리돈으로 갔습니다. 칼리돈의 왕자 멜레아그로스가 사냥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았는데 쟁쟁한 영웅들이 멧돼지 사냥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 드리아스도 있었고 제우스와 레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도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들로 아테네의 왕자인 테세우스, 이올코스의 왕자 이아손, 헤라클레스의 쌍둥이 형제 이피클레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인 펠레우스와 그의 형제 테라몬 등이 사냥에 참여하기 위해 왔답니다. 아탈란타는 유명한 전사들과 함께 사냥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지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여자가 괴물 멧돼지 사냥에 낀다고? 너무 위험해. 사냥은 남자의 몫이라고. 여자가 이 사냥에 참여했다는 소문이 나면 우리 남자들이 창피라고. 아탈란타는 남자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소리를 듣자 합리적이지 못한 편견과 차별에 불쾌했고 속이 상했지요. 당장이라도 화살을 뽑아 막말을 한 자의 가슴에 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꾹 눌렀지요. 대신 멜레아그로스를 찾아가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냥의 책임자요? 나를 데려가시오. 내가 비록 여자이긴 하지만 난 어려서부터 사냥꾼 틈에서 자랐소. 활 솜씨도 달리기도 힘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소. 나를 받아준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멜레아그로스도 처음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사냥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요. 특히 괴물 멧돼지 사냥이라면요. 하지만 너무도 당당한 아탈란타의 모습을 보고 일단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를 두고 몇 가지 시험을 한 멜레아그로스는 흡족했습니다. 그 어떤 남자 사냥꾼과 비교해도 아탈란타의 힘과 솜씨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탈란타는 실력으로 괴물 멧돼지 사냥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도 몇몇 남자들이 멜레아그로스의 결정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사냥터로 향하는 아탈란타를 비아냥거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탈란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실컷 조롱하고 떠들어라. 사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 그리고 활과 창으로 하는 것이다. 숲속으로 들어서자 괴물 멧돼지가 나타났지요. 남자들이 먼저 달려들어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쏴도 두꺼운 가죽에 튕겨나가고 힘으로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남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탈란타였습니다. 그녀는 화살을 겨누어 정확하게 멧돼지의 급소를 명중시켰지요. 그렇게
멧돼지가 쓰러지자 그제야 뒤로 주춤 물러서 있던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어 멧돼지를 공격했습니다. 사냥의 책임자요 대장장이었던 멜레아그로스는 멧돼지 사냥의 최고 수훈자는 아탈란타라고 선언하고 멧돼지 가죽과 머리를 아탈란타에게 선물했지요. 분명한 결과에 남자들은 입을 다물고 축하의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과 차분한 행동, 평소에 갈고 닦아놓은 실력이 아탈란타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모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올코스의 왕자 이아손이 영웅들을 모았습니다. 흑해 동쪽에 있는 콜키스로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는 모험이었지요. 이아손은 원래 이올코스의 왕자로서 아버지 이아손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삼촌 펠리아스가 권력에 눈이 멀어 이복 형제였던 아이손 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지요. 그리고 이아손도 아버지와 함께 쫓겨났지요. 성인이 된 이아손은 삼촌 펠리아스를 찾아가 왕위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펠리아스는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아손은 멀고 험한 백길을 떠나야만 하는 혹독한 도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아손이 타고 떠난 배의 이름이 아르고우여서 이 모험을 아르고호의 모험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험이라 이아손도 함께 모험을 떠날 용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아르고우의 모험에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웅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탈란타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냈지요. 이번에도 남자들은 아탈란타의 참가를 반대했습니다. 이아손은 칼리돈 멧돼지 사냥에서 이미 아탈란타의 실력을 본 적이 있었지만 함께하는 영웅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아탈란타, 당신이 뛰어난 사냥꾼이면 틀림없소. 칼리돈 사냥에서 당신이 보여준 활약은 대단했소. 하지만 이번 모험은 지난번 사냥과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위험하고 시간도 많이 들지요. 모두 남자인데 아탈란타, 당신 혼자 여자이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소. 아쉽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소. 이 말을 들은 아탈란타는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모욕감까지 느꼈지요. 당신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들과 똑같군요. 정말 실망이요. 그래, 그만두시오. 어디 당신의 모험이 잘 되나 봅시다.
이렇게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만약 그렇게 뛰쳐나간다면 기회는 영영 없겠지요. 아탈란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렇지만 강력하고 끈질기게 이아손을 설득했고 다른 영웅들의 호의를 얻어내 마침내 아르고호에 올랐습니다. 이아손의 말대로 이올코스에서 콜키스로 가는 여정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며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렘노스 섬에서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50여 명의 영웅들이 시간을 지체하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새 하르피아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요. 그들이 상륙한 땅에서 여러 차례의 전투도 치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탈란타는 차분히 제 몫을 다해 모험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여성 전사였지만 다른 남자들이 걱정하던 문제는 전혀 일으키지 않았고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손에 넣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지요. 아르고의 모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황금 양털을 가지고 이올코스로 돌아온 이아손과 일행은 펠리아스 왕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던 펠리아스가 약속을 어기자 이아손을 따라왔던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가 마법을 써서 펠리아스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운동 경기를 성대하게 여는 관행이 있었지요. 아르고의 모험에 참여한 영웅들은 여러 종목에서 서로 경쟁하여 기량을 뽐냈습니다. 아탈란타가 여기에 빠질 리 없겠지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종목에 도전했습니다. 서로 맞붙어 힘을 겨루는 레슬링 경기였지요. 남자들은 아탈란타의 참가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여자가 남자들과 레슬링을 한다고? 그게 되겠어. 활속이라면 모를까 힘으로는 안 될 텐데. 하지만 아탈란타는 힘에서도 남자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탈란타. 그녀는 예선전에서 차례차례 상대를 눕히더니 결승전에서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를 만났지요. 그는 트로이아의 최고 전사인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두 펠레우스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아탈란타가 펠레우스를 제압하고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아탈란타에게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합리적인 설득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겨내고 남자들에게 전혀 눌리지 않고 놀라운 성취를 이룬 아탈란타에게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개미 인간들의 왕 아이아코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뭘까요?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서 꼽으라면 아마도 트로이아 전쟁이 가장 먼저 꼽힐 겁니다. 트로이아의 젊은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 땅 스파르타에 와서 아름다운 헬레네를 유혹하여 트로이아로 데려가자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우스가 아가멤논과 함께 그리스 연합군을 구성해서 트로이아로 쳐들어갔습니다. 파리스에게 아내를 빼앗긴 모욕을 갚아 명예를 회복하고 아내를 되찾아오려는 전쟁이었지요. 물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요. 트로이아의 목마 작전도 유명합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도무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리스의 지혜로운 전사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그 안에 최고 정예 전사들을 숨긴 후 다른 그리스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간 것처럼 꾸민 겁니다. 전쟁이 끝난 줄로 생각한 트로이아인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트로이아 목마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 한 가운데 세워두고 큰 잔치를 벌였지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두 술과 승리감에 취해 널브러져 있을 때 목마에 숨어있던 전사들이 몰래 나와 성문을 열고 트로이아의 도성 바깥에 매복한 그리스 병사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자 엄청난 사륙전이 벌어졌지요. 그렇게 트로이아가 멸망했습니다. 전쟁에서 오디세우스의 활약이 눈부셨지만 가장 탁월한 전사는 단연 아킬레우스입니다. 비록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하고 파리스의 화살에 뒤꿈치를 맞아 숨을 거두었지만 그가 최고의 전사임은 분명합니다. 그가 트로이아의 성벽과도 같은 파리스의 형,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를 쓰러뜨림으로써 전쟁은 이미 그리스의 승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는데 아들의 몸을 불멸의 신과 같이 만들려고 스틱스 강에 담갔습니다. 하지만 발꿈치를 잡고 물에 넣는 바람에 그곳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약점을 가리킬 때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이끌고 온 병사들을 미르미돈의 전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미 전사들입니다. 그리스어로 개미를 미르맥스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개미들이 날카로운 입을 딱딱거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로 단단한 갑옷을 입은 군인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처럼 미르미돈의 전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열을 갖추고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미르미돈의 전사들은 그리스 최강의 강철 부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르미돈인들은 개미였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스 강물의 신 가운데 아소포스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이기나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지요.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신한 후 그녀를 낚아채더니 아테네 앞 바다에 있는 오이돈의 섬으로 데려갔어요. 마침 이 모습을 본 코린토스의 왕 시시포스는 딸을 찾아 헤매는 아소포스에게 알려주었어요. 아소포스는 부랴부랴 제우스를 쫓아가 딸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쳤지요. 하지만 제우스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이기나를 데려가려는 제우스와 딸을 되찾으려는 아소포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지요. 아소포스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했지만 힘으로는 제우스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우스가 던진 번개를 맞고 아소포스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뒤부터 아소포스의 강 바닥은 시커멓게 되었답니다. 아이기나는 오이논의 섬에서 제우스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기나는 아버지와 이별을 한 것이 슬펐나 봅니다. 아이의 이름을 아이아코스라고 붙였는데 마치 슬피 우는 소리를 흉내낸 것 같지요. 아이아코스는 섬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어른이 되어서는 오이논의 섬의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섬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제우스는 아이기나와 아이아코스를 무척 사랑했고 아꼈기 때문에 종종 아이기나 섬을 찾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진노했습니다. 아이기나 섬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지요. 순식간에 섬 전체에 역병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갔고 심지어 커다란 용까지 나타나 사람들을 집어삼켰어요. 마침내 아이아코스와 아이기나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기나와 아이아코스는 절망 가운데 제우스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울부짖었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우스는 섬의 중앙에서 자라나던 떡갈나무 아래에 기어다니는 개미들에게 마법을 불어넣었습니다. 개미는 갑자기 쑥쑥 자라나더니 모두 사람이 되었지요. 아이아코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미 인간들은 아이아코스 앞으로 몰려들었고 신이 난 아이아코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미 인간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했지요. 황폐했던 나라는 개미 인간들의 노력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아이아코스는 그들과 함께 아이기냐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나갔어요. 특히 아이아코스는 합리적인 법을 세우고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신들의 뜻을 헤아리며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공정성과 경건함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 아이기나 섬으로 사절을 보내 아이아코스의 현명한 판결을 얻으려고 했지요. 심지어 신들도 그에게 의견을 묻곤 했으며 지혜롭고 정의롭고 경건한 아이아코스를 존중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델피의 아폴론 신전을 찾았습니다. 펠롭스가 스팀팔로스를 찢어 죽여 그리스 땅 이곳저곳에 뿌렸기 때문에 제우스가 화가 났던 겁니다. 아폴론의 여사제는 아이아코스의 기도만이 제우스의 노여움을 풀 수 있다는 신탁을 내렸고 실제로 아이아코스가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자 가뭄이 그쳤다고 합니다. 아이아코스는 아버지 제우스에게 감사의 표시로 신전을 지어 바쳤지요. 또 한 번은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아이아코스를 찾아왔습니다. 트로이아 성벽을 같이 쌓자고 제안했지요. 이들은 제우스에게 반란을 꾀하다가 벌을 받게 되었는데 트로이아의 왕 라오메돈의 노예로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라오메돈은 두 신에게 트로이아의 성벽을 단단하게 쌓으라고 지시했어요. 고민하던 두 신은 어떤 일이든 원칙대로 일하는 아이아코스와 성실한 개미 인간들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대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네. 개미 인간들이 그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빠른 속도로 튼튼하게 성벽을 쌓을 수 있을 거야. 아이아코스는 신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가장 씩씩한 장정들을 선발하여 배를 타고 트로이아로 향했지요. 포세이돈과 아폴론, 아이아코스는 세 부분으로 구역을 나누어 트로이아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갑자기 세 마리의 커다란 뱀이 나타나 돌진하며 성벽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쌓은 성벽을 타고 올라오던 뱀은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는데 아이아코스가 쌓은 성벽으로 왔던 놈은 성공을 했지요. 이 희한한 광경을 보던 아폴로는 아이아코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이아코스, 이것은 트로이아가 장차
그대의 자손들에 의해 정복된다는 뜻이네. 임무를 완수한 아이아코스는 아폴론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아이기나 섬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아이아코스는 엔데이스와 결혼했지요. 엔데이스는 영웅들의 스승인 켄타우로스족의 현자 케이론의 딸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씩씩한 두 아들이 태어났지요. 펠레우스와 텔라몬입니다. 아이아코스는 바다의 신 네레우스의 딸 프사마테와도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포코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지요. 아이아코스는 펠레우스와 텔라모보다 포코스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자 엔데이스의 두 아들은 포코스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자칫하다가는 왕위를 포코스가 물려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은 포코스에게 사냥을 가자며 숲속으로 데려간 뒤에 죽여버렸어요. 권력욕과 질투심이 일으킨 끔찍한 일이었지요. 펠레우스와 텔레몬은 실수로 포코스를 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아이아코스는 속지 않았고 극대노를 했습니다. 법을 존중하고 공정하기로 소문난 그였으니 아들이라고 봐줄 리 없겠지요. 사형을 언도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펠레우스와 텔라몬은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 아이기나 섬을 도망쳤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두 아들은 갖가지 모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에서 멜레아그로스가 괴물 멧돼지 사냥을 위해 용사들을 모은 거 기억하지요? 그때 두 형제도 참가했습니다. 그 사냥에서 만난 이아손과 함께 황금 양털을 찾으러 아르고우의 모험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형제는 최고의 여걸 아탈란타와도 만났겠지요. 그리고 텔라몬은 헤라클레스와도 함께 트로이아에 가게 됩니다. 라오메돈 왕을 응징하기 위해서였지요. 라오메돈은 포세이돈과 아폴론에게 트로이아 성벽을 쌓으라고 지시했는데 두 신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노한 아폴로는 트로이아에 역병의 화살을 날렸고 포세이돈은 거대한 바다 괴물을 보냈지요. 라오메도는 진노한 두 신을 달래기 위해 자기 딸 헤시오네를 바다 괴물의 먹이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트로이아에 왔던 헤라클레스가 헤시오네를 구해줍니다. 라오메도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헤라클레스에게 신들에게서 받은 말을 주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헤라클레스가 트로이아를 침공했던 겁니다. 헤라클레스는 50명이 노를 젓는 함선 18척에 전사들을 가득 싣고 트로이아를
공격했어요. 이때 텔라몬이 함께였던 겁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의 전사들이 성벽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성벽을 부수고 도성 안으로 들어간 것은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텔라몬이었습니다. 성을 함락하고 나자 헤라클레스는 화가 났습니다. 텔라몬이 자기보다 먼저 성으로 들어가 전공과 명예를 가로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가 칼을 들고 텔라몬을 죽이려고 하자 텔라몬은 얼른 돌을 모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텔라몬, 지금 뭐 하는 건가? 헤라클레스, 이 승리는 오롯이 그대의 것이다. 난 그대의 아름다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마련하는 것이지. 이 말을 듣고 헤라클레스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텔라몬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죽을 뻔했던 헤시오네를 텔라몬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텔라몬은 목숨을 건졌고 헤라클레스와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요. 지혜로운 대처가 텔라몬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폴론이 아이아코스에게 했던 예언, 트로이아가 그대들의 자손들에 의해 정복된다는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폴론의 예언은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이아코스의 자손이 참전하게 되지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와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트로이아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 전사들 가운데 최고의 전사로 꼽히지요. 특히 아킬레우스는 개미 인간들, 즉 미르미돈 전사들과 함께 참전하여 독보적인 전과를 세웁니다. 비록 아킬레스와 아이아스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승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트로이아 함락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아들, 그러니까 아이아코스의 증손자인 네오프톨레모스가 트로이아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전사로 합류합니다. 그는 트로이아 목마 안에 숨어있던 최정예 전사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아이아코스, 그대의 자손들에 의해 장차 트로이아가 정복될 것이다. 라는 아폴론의 신탁은 이렇게 완결됩니다. 아니, 한 사람을 더 넣어야겠군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트로이아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스를 2차례나 침략하며 괴롭히는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아킬레우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아이아코스의 손자이니 알렉산드로스 역시 아이아코스의 자손 중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로스는 아폴론의 신탁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사람인 겁니다. 참고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트로이아를 정복했던 또 하나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자손이고요. 어머니 쪽 혈통으로 보나 아버지 쪽 혈통으로 보나 알렉산드로스는 트로이아 땅을 정복할 운명과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이아코스가 죽자 아이기나 섬 사람들은 애도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아케이온이라는 신전을 지어 그를 그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아이아코스의 정의감과 지혜를 높이 사서 미노스와 라다만토스와 함께 저승세계의 심판관으로 삼았지요. 그는 특히 유럽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의 혼백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